지난 1강에서는 주택임대차 신고의 근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과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정하여진 주거용 주택이라는 것과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가 되었을 때에도 신고 대상이지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해제 또는 무효가 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강에서는 임대차 신고 대상 지역과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3강에서는 신고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와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채널 맞춤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 세 번째 시간으로 신고 내용과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고할 내용인데요. 보통 계약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가 될 것입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별도의 신고서 필요 없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는 계약 당사자의 성명이나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 그리고 주소지와 법인의 소재지, 그리고 연락처가 있어야 합니다. 주택의 소재지와 종류에는 아파트나 단독 등으로 구분하고 주택의 소재지, 건물명,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하고 방의 개수를 표시합니다. 주택의 임대차 신고는 대인별이 아니고 대물별이기 때문에 물건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을 임대차한 경우 해당되는 주택마다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과 차임,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을 써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 체결일은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금원이 지급되는 등 실제 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에는 특약에 반드시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인지 아닌지를 기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물론 임대차 3법이 개정되어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어지면 그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법에 규정이 있는 한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럼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방법에는 계약의 당사자 공동이 신고하는 방법과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SH공사나 LH공사 등 국가 등일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공동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계약서에 제출이 가능한 경우와 계약서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두 가지를 구분을 하는데요. 계약서가 작성되어 계약서에 제출이 가능하다 하면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되고, 이 경우에 신고서의 별도 작성은 생략합니다. 이렇게 신고가 되면 확정일자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의제 처리가 됩니다. 계약서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계약은 체결되었는데 30일 이전에 아직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때에는 계약서를 신고서를 대신하여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서식은 뒤에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계약서 제출이 불가능할 때에는 신고서에 공동으로 임대인, 임차인 등이 모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어도 됩니다. 그 후에 당사 중 한 명이 공동으로 작성한 신고서와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도 아직 쓰지 않은 상태인데 신고서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한 명이 계약서의 서명이나 날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신고하는 사람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 입증 서류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 입증 서류로는 영수증, 입금증, 통장 사본 등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계약서나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고인이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임대차 계약 당사자 모두가 지연 신고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모두 지연 신고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다다르기 이전에 당사자 상호간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단독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에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와 계약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두 개로 나누어서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서와 단독 신고 사유서 그리고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입증 자료와
단독신고서, 그리고 단독신고 사유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임대차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거부한 당사자 일방은 신고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거나 갱신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료의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등 일방이 단독으로 거짓 임대차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일방이 신고하게 되는데요. 계약서 또는 신고서의 사유서, 사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 기한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상속인 등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을 포기한 경우로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합의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제외되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기한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신고 기한 이후 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넘은 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계약이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일 때가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서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제출이 가능한 경우와 계약서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둘로 나누어서 계약서에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공무원증이나 공공기관 사원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면 되고 계약서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독신고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끝으로 신고서 등의 접수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였을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이며 외국인이 경우에는 확인된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확인된 신분증명서라고 하면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을 나타내는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임대차의 신고 의무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에 들어가서 일방이 신고를 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서는 계약서의 제출로 가름할 수 있지만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호회의, 서식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신고 수리 및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거나 임차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에 임대차 신고 필증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이 많아졌기 때문에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을 위해서나 임차인을 위해서나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했는데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었을 때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물관리, 주택임대차, 부동산 중개 등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채널 맞춤 부탁드립니다.